대한민국 상속세 최고 세율 50%. 여러분은 이 숫자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와, 재벌들 세금 진짜 많이 내네. 두 세대만 지나면 재산이 반의 반 토막나서 다 뺏기겠구나. 혹시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당장 그 착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50%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져 부자들도 힘들다며 동정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 이 잔혹한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뜯어먹히기만 하는 온순한 양, 때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꺼버리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뉴스에서 떠드는 표면적인 경제기사만 믿으며 통장 잔고를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상위 0.1%의 포식자들이 어떻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코웃음을 치며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는지 그 소름 돋는 자본주의의 설계도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돈돈돈 경제학이 지금부터 그들의 은밀한 비밀을 하나씩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재벌들이 어떻게 그 거대한 세금의 파도를 유유히 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의 본질, 즉 지배구조가 만들어내는 수학적 비대칭성부터 철저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여러분, 주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주주에게는 세 가지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배당권,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인 의결권, 그리고 회사가 망했을 때 남은 몫을 요구하는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입니다. 여기서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채권자들이 싹쓸이 해가고 주주에게 떨어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우리 같은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은 오로지 배당금과 주가가 오르는 시세, 차익에만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반면 진짜 자산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꼭대기의 전문가들은 오직 단 하나, 의결권만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재벌, 승계 전략의 핵심이자 지분은 잃어도 지배권은 절대 놓지 않는 마법, 소유와 의결권의 분리 메커니즘입니다.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제국을 지배하는데 그만한 돈이 다 필요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보처럼 기업 가치 전체를 자신의 돈으로 소유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적은 실제 지분만으로도 복잡한 순환 출자와 피라미드 구조를 치밀하게 엮어냅니다. 내 돈은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남의 자본을 이용해 전체 이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상속세 50%라는 철퇴를 맞고도 끄떡없이 가문의 왕좌를 지켜내는 수학적 비대칭의 진실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주의 체스판에서 그들은 체스말이 아니라 판을 쥐고 흔드는 플레이어로 군림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떤 합법적인 그릇에 자산을 담길래 이토록 완벽하게 세금, 폭탄을 피해가는 걸까요? 자, 이제 그들이 자산을 담는 구체적인 그릇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실 상속세 최고세율 50%라는 숫자는 오직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아주 무거운 징벌적 세율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설계도를 읽는 부자들은 결코 개인의 이름으로 모든 자산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법인, 그 중에서도 가족, 법인과 공익법인이라는 마법의 성벽입니다. 먼저 공익법인과 가족법인이 어떻게 합법적인 세무, 차익의 은신처가 되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 소득 세율보다 법인 세율이 훨씬 낮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일찍이 가족법인, 즉 패밀리 오피스를 세워 투자 자금을 운용합니다. 개인의 주머니로 돈을 넣기 전에 법인이라는 필터로 세금을 먼저 거르고 그 안에서 자산을 불려 나가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승계의 활용점정은 단연 공익법인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중은 철저히 기만당하곤 합니다. 누군가 수천억 원대의 주식을 사회에 환원한다며 공익법인에 기부했다는 뉴스를 보면 사람들은 보통 정말 대단하다, 역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다라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인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 즉 기부하면 국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줍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운 사회 환원이지만 실상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산을 통째로 이동시키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격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식의 소유권은 공익법인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가문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걸까요? 바로 이 사회의 영속성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주식은 법인의 소유가 되었지만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회를 자녀나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의 배당금은 공익활동에 쓰일지언정 그 주식을 통해 기업 전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의결권은 여전히 가문의 손아귀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는 포기하되 지배는 유지하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역설입니다. 개미들이 시장에
변동성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에 휘둘려 도태될 때 법인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한 자들은 세무 차익을 극대화하며 시스템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대물림합니다. 그들에게 법인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세금이라는 파도를 막아주는 거대한 방파제이자 부의 대물림을 영속화하는 영혼의 그릇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견고한 성을 쌓은 그들이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가면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평소에 입는 낡은 후드티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위 0.1% 부자들이 낡은 후드티를 입거나 오래된 차를 탄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검소하구나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부의 이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스텔스 부, 즉 조용한 부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무 당국과 대중의 날카로운 시선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의 방어 전략입니다. 왜 그들은 부를 과시하지 않을까요? 자본의 생태계에서 과시적인 부는 곧 세무조사에 타겟이 된다는 뜻이고 불필요한 규제와 사회적 질타를 부르는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춥니다. 조용한 사치라는 가면을 쓰고 세무당국의 감시망 아래에서 조용히 자산을 재구조화할 시간을 버는 것이죠. 그들에게 검소함은 이미지 관리를 위한 방패이며 그 방패 뒤에서 승계를 위한 실탄을 조용히 장전합니다. 또한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디드로 효과를 철저히 경계합니다. 디드로 효과란 하나의 물건을 사면 그에 어울리는 다른 물건들을 연쇄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결국 소비의 늪에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개미들이 명품 가방 하나를 사고 그에 맞춰 옷과 차를 바꾸며 쾌락에 채바퀴해서 자본을 소진할 때 시스템의 포식자들은 그 돈을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본을 시간과 선택권 그리고 지배구조의 강화에 재투자합니다. 결국 이 방어 전략의 핵심은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지 않고 내부로 응축하는 데 있습니다. 불필요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고 남는 자본을 오로지 가문의 영속성을 위한 지분 확보와 시스템 강화에 쏟아붓는 것이죠.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자산은 법인이라는 성벽 안에서 복리의 마법을 부리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철저한 방어 전략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부자들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부의 재분배라는 명분으로 벌이는 잔혹한 연극, 인플레이션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가 어떻게 개미들의 자산은 쓸어가고 재벌들의 성은 더 높게 쌓아 올리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국가는 상속세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고 정의를 실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정반대의 잔혹한 연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약탈입니다. 겉으로는 부자들의 돈을 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 화폐에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짐바브웨의 사례를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돈은 정부가 인쇄기만 돌리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진짜 가치는 기업의 생산성에서 나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현금을 모으는 개미들의 구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증발하지만 기업 지분이라는 실물, 자산을 가진 자들은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파도를 타고 오히려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증폭시킵니다. 여기서 부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자들에게 현금은 들고 있는 것만으로 가치가 썩어가는 부채와 같습니다. 그들이 상속세 50%를 내면서도 그토록 기업 지분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가가 돈을 더 많이 찍어낼수록, 즉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화폐라는 환상은 깨지고 실물 자산인 지분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폭등한다는 생존 공식을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50%의 상속세라는 명목상의 정의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실질적 약탈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폐라는 종이 조각을 모으는 자들에게만 가혹한 것이 바로 자본주의에 숨겨진 법규입니다. 상속세가 무서워 자산을 현금화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국가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포식자에게 모든 것을 헌납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인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단순히 부자들을 욕하며 세상을 탓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생존 방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 탈출구를 찾을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온순한 양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시스템의 주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재벌들의 상속 방식은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자본의 생리를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활용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다는 순진한 생각은 이제 버리십시오. 그것은 자본주의가 양들에게 주입한 달콤한 환상일 뿐입니다. 이제는 시스템의 룰을 이해하고 그 룰을 역으로 이용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현금 지상주의에서 완벽하게 탈피하십시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부터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바로 실물 자산, 즉 지분입니다. 화폐를 모으는 자는 가난해지고 가치를 소유하는 자가 부를 지배하는 것이 이 생태계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당장 실전 멘탈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책이나 강의로만 배우는 주식은 가짜입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소액이라도 좋으니 실제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시장에 던져보십시오. 주가가 10% 하락할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공포와 심리적 압박을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결코 실전의 감각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의 투자는 감정이 실리지 않기에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검증된 시스템과 고수들의 논리를 철저히 훔치는 것입니다. 오렌지보드와 같은 플랫폼에는 실제 수익률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한 투자자들, 즉 파메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결과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떤 논리로 시장을 해석하고 어떤 근거로 리스크를 감당하는지 그 사고의 회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근거 없는 정보에 휘둘리는 양이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잔혹한 비밀과 재벌들의 설계도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로 가는 문턱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화폐라는 환상에서 과감히 벗어나 실물 자산의 지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주권을 되찾는 그날까지 돈돈돈 경제하기,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시스템의 이면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본, 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통찰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